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수학 강사 서은나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우리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 각과 동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각의 표현에 있어서는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 60분법에 대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60분법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각 자체가 1도, 2도, 30도, 60도 이런 각들이 바로 60분법에 의한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 새로운 각에 대한 표현을 배우기 위한 기초 작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시초선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작하는 선이라고 생각해주면 가장 쉽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기준선이 되는 건데요. 이 반직선으로부터 우리가 플러스 방향, 수학에서 양의 방향은 식의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사분면을 정의할 때도 우리가 1, 2, 3, 4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정의했던 것처럼 식의 반대 방향으로 정의하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얘기하고요. 음의 방향은 우리가 식의 방향으로 얘기했을 때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OP는요, 이 시작선, 시초선을 기준으로 움직일 동자를 써서 움직일 동경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어서 나타내는 이 친구, 이 반직선을 이제부터 동경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 양의 방향은 식의 반대 방향, 그리고 음의 방향은 식의 방향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간단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표현하는 일반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30도를 표현을 하고 싶었어. 근데 30도도 30도지만 한 바퀴 슝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로 도달했을 때 그 390도랑 30도랑 나타내는 각이 서로 어때?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요. 이 동경의 위치는요. 그냥 살짝 예각만큼만 움직여서 나타낸 각이나 몇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여기로 나타내는 각이랑 동일한 위치에 딱 멈춘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 30도를 표현하는 일반각 표현에 있어서는 이렇게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하는 친구를 표현을 해주면 일반적인 각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결국엔 30도에 위치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은 내가 몇 바퀴 돌고 그 기준각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반각 세타를 나타내 주세요 이랬으니까 그러면 주어져 있는 125도라고 하면 이미 양의 방향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얘는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플러스 125도예요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220도라고 하면 양의 방향으로 220도니까 이 친구도 220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음의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 220도라고 했으면 우리가 그걸 360도만큼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각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만큼 왔다고 해보자. 마이너스 60도만큼이 왔다고 해볼게. 그럼 어떻게 되냐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60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요. 0도하고 360도 사이로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360도 곱하기 n 360도를 여기다가 딱 놓아주는 거야. 나눠줄게. 그럼 여기다가 여기가 300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 일반각 세타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지금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마침 음의 각이 표현이 되어 있죠? 아까 적용했던 그 방법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플러스 170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단 n은 정수이고 0도부터 360도 사이의 각으로 우리가 일반각을 가져와야 한다. 그럼 여기도 360도 곱하기 지금 뭐라고 써줄 수가 있냐면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야 마이너스 720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마이너스 420을 하려면 300도만큼을 더해주시는 표현으로 써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n은 여기는 0이라고 하는 정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각을 지금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300도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일반각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360도 곱하기 얘는 거꾸로 한 바퀴 회전을 해서 마이너스 한 바퀴죠. 그래서 마이너스 360에서 선생님이 145도를 빼볼게요. 그러면 5, 여기가 1, 그 다음에 215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각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 단 n은 정수이고 알파 기준각도 0도와 360도 사이로 가져왔다는 것도 체크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이제는 4분면의 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좌표면면 지금 원점 5를 기준으로 X축 양의 방향으로 우리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현재 위치하고 있는 동경의 위치는 제 2, 4분면 각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여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별표 5개를 치셔도 정말 무방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 즉 원점 대칭인 경우, X축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 각각의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볼게. 자, 두 동경이요. 위치가 일치한대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파란색이랑 빨간색이 딱 겹쳐 있는 거야. 그러면 빨간색만큼 간 거, 그리고 지금 파란색만큼 간 거는 선생님이 훨씬 더 한 바퀴 돌아서 막 이렇게 왔다고 해보자. 몇 바퀴 돌아서 온지는 몰라. 일반각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요 각을 알파라고 하고요. 여기 작은 각을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와 베타의 차이는 그 몇 바퀴 돌았는지 회전한 정도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n은 정수죠. 정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요. 얘가요. 이렇게 표현이 된대. 일직선상으로 표현이 된대요. 그러면 더 멀리 간 친구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하고 더 조금 움직인 친구를 베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항상 일반각 표현은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차이는 딱 보니까 지금 몇 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딱 일직선 평각이죠? 180도 차이만큼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줄 거냐면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항상 붙여줘야 돼. 뭘 붙여주냐면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우리가 일반각 표현을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막 외워서 개념을 외워서 적용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림을 한번 보고 얘가 서로 두 동경의 차이가 몇 도 차이가 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훨씬 잘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2번까지 했고요. 지금 X축에 대하여 대칭일 경우 여기 선생님이 3번부터 여기 밑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하면요. 여기가 바로 지금 알파만큼 갔다가 베타만큼 갔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야. 자, 여기를 선생님이 이 친구의 동경을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서 얘기를 해볼게요. 더 멀리 간 친구를 알파라고 하고 더 조금 간 친구를 베타라고 해봅시다.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니까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가 서로 어때요? 같습니다.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합은 항상 360도가 되겠지요. 그럼 36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해도 되지만 n은 우리가 잘 모르는 임의의 정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써도 돼. n은 정수 뒤에 계속해서 붙어야 돼요. 일반각 표현에 있어서.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경우도 그림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것은 이렇게 대칭, 지금 동경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만큼 각도랑 여기 각도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 멀리 간 친구를 알파, 그리고 여기 조금 움직인 친구를 베타라고 했을 때 베타를 여기로 옮겨서 생각해도 돼. 알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80도의 합을 이루는데 360도 곱하기 n이라고 하는 이렇게 정수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일반각 표현을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요. 5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경우입니다. 그럼 y는 x를 먼저 딱 그려놓고 그 다음에 동경을 해석해 보는 거야. 그럼 여기 동경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알파 각도만큼 어디에 대칭이 돼서 표현이 되면 여기에 대칭이 돼서 표현이 돼요. 그럼 잘 봐봐. 베타만큼 갔다가 알파만큼 더 갔잖아.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합이 몇 도를 이루냐면 90도를 이룹니다. 90도, 그리고 뒤에는 일반각 표현을 항상 써주셔야 돼요.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말이야. 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가지 이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뭐 축에 대하여 대칭, x축에 대하여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하는 축에 대하여 대칭은요, 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포인트를 딱 잡아주시고요. 이 대칭, 축에 대한 대칭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비교해서 기억해두면 정말 잘 기억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세타와 4세타에 나타내는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림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4분면을 그려서 체크를 해보려고 봤더니 4세타 엄청 뺑뺑뺑 돌아가지고 돌아온 4세타와 지금 세타의 크기가 완전히 이렇게 겹쳐진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4세타와 세타의 차이는 몇이 되냐면 지금 0도가 되겠죠? 4세타와 세타의 차이는 바로 0도가 됩니다. 그런데요, 뒤에 항상 360도 곱하기 n을 붙여주어야겠죠? 그래서 n이 정수입니다 라고 써주면 돼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3세타가 지금 360도 곱하기 n이에요 라고 해줄 수 있겠고요. 세타 앞에 3으로 나눠줘야 우리가 세타 크기를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3분의 360도 곱하기 n 따라서 120도 곱하기 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n이 0, 1, 2, 3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0도에서 360도 사이로 각도가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럼 세타는 120도, 그 다음에 240도, 360도는 안 되겠지요. 딱 여기까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세타의 크기는 120도와 240도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2세타와 7세타에 나타내는 두 동경이 지금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지금 2세타 그 다음에 슝 더 가서 7세타가 있다고 해봅시다. 막 돌아가지고 여기가 7세타야. 그럼 7세타와 2세타의 차이는요. 7세타와 2세타의 차이는 눈에 보이는 차이는 180도만큼 차이가 난다는 걸 또 확인할 수 있겠고요. 뒤에 일반각 표현으로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5세타는 18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세타 앞에 5로 나눠주면 여기가 36도 그리고 여기는 5, 7에 35, 지금 72도 곱하기 n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n이 0이면 바로 36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이 1이면 지금 뭐가 된다? n이 1이면 지금 여기에 72 더하기 36으로 하는 거니까 108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n이 2라고 해볼게요. n이 2면 뭐가 되냐면 36도에다가 지금 144도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을 더해주면 0, 8, 180이 되네요. 근데 180도까지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108도랑 지금 이 친구 36도까지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해주세요. 이랬으니까 답은 36도, 108도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호도법과 60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R인1에서 지금 호 AB의 중심각이 각 A, OB의 크기를 이제 1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지름도 R이고 지금 여기 호의 길이도 R인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그때 새로운 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자, 라디안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던 각은 60분법이야. 선생님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왜 새로운 각 호도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호도법을 배우는 이유는요. 간단히 말하면 각을 실수화해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각을 실수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1도가 몇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30도만큼 있거든? 30도 크기만큼 가지고 있단 말이야 라고 하는 친구랑 3을 얘기하는 친구랑 둘 중에서 숫자가 누가 더 큰지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크기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각에 대해서도 실수화를 해주면 우리가 크기 비교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찾았습니다. 아, 내가 계속해서 쓰고 있는 그 각의 표현을 실수로 바꿔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지름 2파이 r 둘레가 r이고요. 지금 호의 길이가 r인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2파이 r이라고 하는 것은 360도일 때잖아요. 원이 지금 중심각이 360도일 때요. 그 다음에 여기 각을 몰라서 선생님이 네모라고 해볼게요. 네모 이렇게. 그럼 이렇게 곱해보면 r 곱하기 360도는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라고 갈 거예요. 2파이 r 곱하기 네모예요 라고 쓸 수 있어. r 약분 가능하지요? 그러면 네모는 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냐면 2파이분의 360도라고 되겠고요. 얘가 파이분의 180도예요 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네모 하나는요. 파이분의 180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 네모를 새로운 각으로 정의하고 싶어서 그게 바로 1라디안이 됩니다. 얘가 파이분의 180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이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어떻게 기억해 주면 참 좋냐면 파이 라디안 그거 180도래. 이거 하나를 가지고 자유자재로 파이로도 나눠봤다가 180으로도 나눠봤다가 해서 다 기억해주면 좋을 거예요. 알겠죠? 등식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놓으면 나머지는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양변을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 육식분법으로 나타낸 건 호도법, 파이로 표현을 해주시고요. 파이로 나타낸 거는 육식분법으로 나타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이 라디안은 라디안 생략할 거예요. 180도 이렇게 쓴다고 했지요.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1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80도, 80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00 떼고 48, 29, 18 따라서 9분의 4파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32를 곱해야 됩니다. 32 곱하기 32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가 48에 32, 4, 46 이렇게 45분의 8파이예요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50입니다.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450도 곱하기 180분의 파이 라디안 00 떼고요. 여기가 지금 3, 6에 18, 15. 그 다음에 3, 2, 6, 3, 5, 15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5파이예요 라고까지 적어주시면 됐나요? 자,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2n파이 플러스 알파 각도로 지금 표현을 해주고요. 알파는 0도에서 2파이 사이에 있는 각도로 표현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2분의 8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로 쪼개줄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얘는 4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였단 말이야.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얘를 2n파이 일반각으로 표현하면 2n파이 2분의 3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여기서 2분의 3파이가 0도에서 2파이 사이에 있는 각도인 것도 체크했으니까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분의 8파이는 3분의 6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이거 2n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입니다. 까지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n은 정수 이렇게 뒤에다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조심해야 돼요. 지금 알파가요. 0도하고 2파이 사이 각도로 가져와야 됩니다. 0하고 2파이 사이 각도로. 그러면 여기가 지금 6분의 12파이 마이너스 12파이 그리고 플러스 뭐라고 적어줄 수 있냐면 6분의 7파이예요.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네, 바로 양수로 가져왔고요. 저 앞에 있는 친구는 2n파이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공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면요. 일단은요. 호라고 하는 거는 L은 R세타입니다. 이 R과 세타를 기준으로 우리는 이 호의 길이를
결정할 수 있어요. 호의 길이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부채꼴의 넓이 이거는 2분의 1 RL인데요. 얘가 2분의 1 R하고 L 대신에 방금 구했던 호의 길이 R세타를 대입해주세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 R제곱 세타예요. 까지도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호의 길이가 4파이. L은 R세타가 4파이이고요. 지금 넓이가 6파이래요. S 2분의 1 RL 그러면 2분의 1 R 곱하기 세타, R세타가 지금 4파이래요. 얘가 6파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약분하면 2파이죠. 따라서 R은 3이에요. 라고 정리해줬어요.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 R은 3 이렇게 구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세타를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우리는 이 3을 여기에다가 슝 대입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3세타가 바로 4파이입니다. 라고 했으니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4파이예요. 까지 정리가 되겠네요. 됐나요? R은 3이고 세타는 3분의 4파이입니다. 까지 정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 드디어 삼각함수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삼각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삼각함수라는 친구는요, 우리가 배웠던 삼각비 기억하시나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입니다. 그런 각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 세타가 정해지만 그 값들, 삼각비의 값들은 오직 하나씩 결정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삼각함수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각 세타가 주어지면 그 길이들의 비율처럼 생각했던 그 좌표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삼각함수를 정의할 수 있게 돼요. 자, 여기 x, y라고 하는 새로운 점, 우리가 위에 있는 이 반지름이 r인 원 위에 있는 새로운 점 x, y라고 한다면 얘들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항상 뭐가 된다? 반지름 r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삼각함수를 정의해 보려고 할게요. 그냥 여기다 놓으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서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아요. x, y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각 세타가 주어지면 이 x, y는 과연 어떻게 표현하지? 내가 주어진 반지름은 r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친구들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지금 x, 여기는 y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지금 r분의 x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r분의 x.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r분의 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지금 1사분면에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체 4분면에서 다 성립한다 라고 해서 모든 4분면의 정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사인 세타 지금 주어져 있는 먼저 교점부터 체크를 해봐야겠죠. 동경이랑 원 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의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1,2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해요. 그럼 반지름 R은 뭐가 되냐면 R은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입니다. 그럼 루트 5예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코사인 세타는 r분의 y라고 했고 사인 세타는 지금 뭐라고 했죠? 사인 세타가 r분의 y고 r분의 x라고 했고 코사인 세타가 지금 r분의 x입니다.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r분의 y 이렇게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가 바로 x분의 y였죠? 거기다 그대로 대입해 줄 거예요. 코사인 세타 루트 5분의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y좌표가 지금 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x좌표가 마이너스 1, y좌표가 2인 상황이고요. 여기까지 써주시면 돼요.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코사인 세타는 지금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예요. 라고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루트 5분의 2죠. 그래서 루트 5분의 2는 5분의 2 루트 5예요. 까지 정리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됐나요? 네, 삼각함수 값의 부호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이 친구들은 일단은 all, sin, 탄젠트, 코사인
이렇게만 플러스가 됩니다. 이 친구 올이라고 하면 모든 친구들이 다 플러스이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죠. 올사탄코. 탄젠트 코사인 맞습니다. 얼사탄코 이렇게 지금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왜 올이냐면 정의를 살펴보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됐었냐면 R분의 Y였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였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였어요. 잘 봐요. R은요 항상 양수입니다. 반지름은 양수잖아요. 얘도 양수, 얘도 양수야. 그러면 Y가 양수인 친구는 1사분면과 2사분면인데 Y가 양수. 따라서 1사분면과 2사분면의 사인 세타는 플러스입니다. 코사인 세타는요 X가 양수인 거. 그래서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만 플러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코사인 올 이렇게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지금 둘이 부호가 같아야 돼. 둘 다 플러스이거나 둘 다 X도 Y도 플러스, X도 Y도 양수, 음수여야 지금 뭐가 되냐면 탄젠트 세타 값은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얼사탄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의 부호를 살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요, 올, 사인, 탄젠트, 코사인, 얼사탄코 이렇게 써놓고 시작할게요. 3분의 16파이라고 하면 5파이만큼 가고 얘가 3분의 12파이 따로 빼고요. 그 다음에 3분의 4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앞에 있는 친구는 지금 4파이여서 막 두 바퀴 돈 거야. 그래서 얘는 굳이 체크하지 말고요. 3분의 4파이 갈까요? 파이만큼 갔다가 3분의 파이만큼 온 거니까 얘는 뭐만 플러스인 거야? 탄젠트만 플러스인 겁니다. 그래서 사인은 지금 음수, 코사인 세타도 음수, 탄젠트 세타만 양수 이런 식으로 판별을 해달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마이너스 6분의 7파이 가볼게요. 마이너스 파이만큼 갔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만큼 왔어. 얘는 몇 사분면 각이에요? 2사분면 각이에요. 2사분면 각이면 사인 세타는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음수, 탄젠트 세타는 음수입니다. 여기까지 써주시면 돼요. 됐죠? 680도 해볼까요? 얘는요 720도에서 얼마만큼 빼준 거야? 40도만큼 빼준 겁니다. 여러분들 그쵸? 자 그러면 두 바퀴 막 돌아가지고 왔다가 거기서 40도만큼 뒤로 가달래요. 그럼 몇 사분면각? 4사분면각. 4사분면각에서는 코사인만 플러스이니까 사인 세타는 음수, 코사인 세타는 양수, 탄젠트 세타는 음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마이너스 1050도, 마이너스 1080도 얘가 지금 360도가 5번 거꾸로 음의 방향으로 회전을 했다가 플러스 30도만큼 더 갔어요 라고 해주면 되는 거니까 슝슝슝 돌아가지고 다시 30도만큼 가면 1사분면이죠. 따라서 사인도 코사인도 탄젠트 세타도 모두 다 양수인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써줄 수 있겠죠?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탄젠트 세타는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정의를 하고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탄젠트 세타 뭐였냐면 바로 x분의 y였죠. 근데 사인 세타는 뭐였냐면 r분의 y였고요. 얘는 r분의 x였어요. r이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하면 같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는 항상 1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요. 사인 제곱 세타,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서로 지워지고요.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죠. 얘도 1이야. 그럼 1 더하기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분모를 통분을 해봐야겠네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분자를 이렇게 분모를 통분을 했을 때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번에도 여기다 곱해주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세타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분자는 2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다. 코사인 세타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약분도 가능하네요. 그럼 여기가
코사인 세타분의 2예요까지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지금 삼각함수랑 관련돼 있는 개념 정리하고요. 관련돼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각각의 필수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